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상을 시청하신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척추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많이 알다 보니 정확한 정보는 주질 않았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위 등급 승급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 4번에서 5번까지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을 하였으나 현재는 6번에서 7번 디스크가 터져 향후 몇 년 후에는 4번에서 7번까지 연결하여 고정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어서 승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디스크가 터진 걸로 승급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6급 이항이나 보훈처에 문의하니 2012년 이후로 심사가 까다로워져 승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재심사 시 승급이 내려갈 수 있나요? 하고 또 물어보셨고,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상위 등급 무변동 및 승급자의 경우에 변경 후 보상금 총액이 종전보다 적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갈 수 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직원 말만 듣고 포기하자니 억울하네요. 만약 재심사 시 승급되면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도 신청 가능할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분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거는 6급 이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6급 이항을 어떤 상위처로 인해서 6급 이항을 받는지 그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 질문 내용에 보면 2003년에 4번과 5번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을 하였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지금 6급 이항을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6급 이항을 받은 건지는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 질문 내용에 다른 질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이 척추 관련된 삽입 고정술만 있기 때문에 아마 6급 이항은 4, 5번 삽입 고정술로 인해서 6급 이항인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03년에 4번, 5번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을 하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6번에서 7번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러는데 디스크는 1번부터 5번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아래에는 천추라 그래가지고 천추 1번, 천추 2번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4, 5, 그 다음에 천추 1, 천추 2, 천추 1번과 천추 2번까지 지금 디스크가 터져서 나중에는 같이 다 4번부터 7번까지 고정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정술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이 승급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지금 질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훈처에 직접 연락도 해보신 것 같은데 보훈처에서 대답하는 내용대로 승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한 하락하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질문 내용 중에서 만약 재심사 시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승급이 되게 되면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했었을 때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승급을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구법에서는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60세 이상일 경우에 고령수당이라 그래가지고 97,000원을 지금 별도로 더 드리고 있는데 신법에서는 배우자 수당 10만 원과 자녀 수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조건은 배우자는 배우자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우자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 수당을 지급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수당은 받지를 못하고 배우자 수당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내용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문제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선은 6급 2항을 4번, 5번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척추 4번이나 5번이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공관절 삽입 고정 수술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6급 2항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분 얘기대로 그 다음 천추 1번과 천추 2번을 6번이나 7번 디스크라고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분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상위처가 천추 1번, 천추 2번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경우에 100%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급 1항이나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척추 관련돼서 3개 분절 이상 고정술을 하게 되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척추 고정술을 많이 해도 중요한 거는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게 4번하고 5번만 등록되어 있으면 6번, 7번을 고정술을 해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아마 변호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신청을 해 보셔야 되는데, 신청하는 조건으로는 기존의 4번, 5번을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을 하여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서 척추 고정술로 인한 인접 분절이 무리가 와서 또 디스크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들까지 척추 고정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건에 비해당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에 이미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 수술을 했는데 바로 1년이나 2년 이내에 나머지 6번, 7번 디스크라고 하는 곳이 터져서 다시 추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인정될 확률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간이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났다는 것은 퇴행성으로 인한 자연 노화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가 터진 걸로 아마 보훈심사위원회나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건 비해당이라고 할 경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6번, 7번, 그러니까 천추 S1과 S2도 기존에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고정술을 했었을 때 충분히 상위 등급에 적용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척추 4번, 5번 그리고 천추 S1, S2까지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대에서 다쳤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고가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던 병상 일지 같은 거를 다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때 병원에서도 천추 S1, S2 그러니까 디스크 6번, 7번까지 해서 같이 치료를 했던 기록이 있으면
먼저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상위처로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건이 해당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6급 1항 아니면 5급으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천추 S1과 S2 그러니까 6번 디스크와 7번 디스크가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위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6급 2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위처와는 상관이 없어도 수술은 해줍니다. 보훈병원이나 아니면 위탁병원이나 어디를 가든 간에 6급 2항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국비로 해서 무료로 수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치료는 다 해드리는데 상위처로 등록이 되지 않는 곳을 가지고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우선은 척추 4번과 5번 말고 따로 천추 S1, S2 그러니까 6번, 7번 디스크 쪽도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병상일지에 그 부분들을 치료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적으로 단계 질문을 해 오시면 저 또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데 이번 질문에는 더 정확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 질문하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추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먼저 본인의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러니까 척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훈처에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었을 때 하락할 수 있다는 그게 과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지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인지 제가 2021년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재판정 신체검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신체검사 종류별 등급 판정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등급별 현황이 나오고 제가 가끔 가다가 매월 초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저번 달에는 제가 좀 바빠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며칠 후에 다시 보훈처에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이 판정 현황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신규와 재심, 재심의,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내용을 다 합한 총 개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1455건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는 1910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오시게 되면 등급 변동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기준 미달과 승급, 하락, 무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전체적으로 신규에서는 몇 건, 재심에서는 몇 건, 그 다음에 재심의에서는 기준 미달과 승급이 몇 건, 무변동이 몇 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재확인에도 나오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이죠. 재판정 1년 동안 총 1910건을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는데 등급 변동 사항에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승급입니다. 승급,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서
1910건 중에서 1225건은 승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승급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질병이나 병의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승급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변동에 보게 되면 652건은 승급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52건은 그러니까 7급인 상태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판정 결과 그대로 7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6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대로 6급, 또 어떤 분은 5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대로 5급으로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승급은 뭐겠습니까? 7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했는데 6급으로 승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6급에서 5급으로 승급을 할 수도 있고 또 5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그 윗급으로 승급한 내용이 1225건, 변동이 없는 게 652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락입니다. 여기 이 하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 하락. 전체적인 내용은 33건인데 이 33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신규에도 없습니다. 재심에도 없고 재심의에도 없습니다. 재확인 신체 검사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옆으로 쭉 오시게 되면 재확인, 재심의, 재심, 신규 신체 검사에서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있는가? 쭉 옆으로 와서 보시면 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이 하락이 자그만치 33건입니다. 그러면 하락은 말 그대로 내가 7급인 데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기준 미달로 돼버리는 게 하락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항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6급 사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7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 미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5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5급에서 7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기준 미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등급에서 그 아래 등급으로 하락을 하는 게 이 하락 내용인데 2021년 기준으로 자그만치 33건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항상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년마다 보통 30건이 넘게 하락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 누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하락할까 하고 신청을 했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구법에 적용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 지금 오늘 질문하셨던 분도 2003년에 인공관절 삽입 고정술로 인해서 6급 이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 또한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규정이 조금 더 완만했습니다. 완화되어서 조금 더 쉽게 상위 등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척추 이렇게 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질병 같은 경우 수술이나 그 수치에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배우자 수당이나 자녀 수당 때문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해년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다 그러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로 인한 자녀 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배우자 수당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수당으로 해서 기존 구법도 9만 7천 원을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단돈 3천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법으로 다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신규 신체 검사와 똑같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는 경우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고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나이가 50세 이하다, 40세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기 때문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위처가 척추 4번과 5번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더 공부를 해서 과연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척추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